안녕하세요. 먼저 부딪혀보고 가장 확실한 길만 알려드리는 황도금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들이 가짜 뉴스나 찌라시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런 악질적인 소문을 지어낼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창작 소설의 공포는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 아이의 학교 폭력 사건이라는 가장 아픈 진실을 비틀어 악마들의 유의로 만들어버린 생면부지의 이웃 소설가와 제가 왜 끝까지 싸우는지 그 추악한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교폭력, 단지 돈을 뺏기 위한 협박을 당한 저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중학생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했던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이 생면부지의 상대는 제가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의 힘을 빌렸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하게 뒤바꾼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무고한 애들을, 아무 잘못 없는 애들을 막무가내로 고소하는 독한 엄마가 되었고, 실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제 아이는 엄마 권력을 믿고 유세 떠는 가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예인 찌라시를 만드는 사이버 레카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레카들이 거짓 소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에 자신들의 악의적인 상상력을 버무려 대중이 가장 자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원수를 줬다 그래요? 제가 가장 황당하고 소름 돋았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제 아이는 고소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 사람 역시 우리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전무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어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악질적인 유포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고 지루하다고 느낀대요. 그 불행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고 남들이 행복해 보이거나 혹은 그 불행에 맞서 싸우는 모습조차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예인이나 생면부지의 타인을 타깃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소설을 창작하며 악마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져라. 아니, 네가 나보다 불행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위안을 얻겠다. 이런 지독히 비틀린 심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소문을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고 같은 엄마로서 이웃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라고 믿었다면 저도 엄마로서, 이웃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상대는 달랐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고통을 그저 자신들의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자극적인 안주거리로 삼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그리고 사실이 아닌 정황이 차고 넘쳐도 자신들의 창작소설이 재미있다면 그만인 거예요. 이건 이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며 얻는 악마적인 즐거움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악마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막으로 손 내밀 곳은 결국 법뿐입니다. 법은 단지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당연히 무섭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죄가 성립되는 그 고의적인 과정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소문을 믿고 퍼나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은 그들이 그 소문을 퍼뜨릴 때 이미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걸, 혹은 가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나랑 상관없잖아, 재밌잖아 라면서 신경 쓰지 않고 퍼나른 행위를 엄중히 대합니다. 즉 그들의 악의적인 고의성을 처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저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 레카를 식별해내는 일입니다. 그들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만 아는 정보인데 라며 다가와 남의 불행을 가장 자극적인 안주거리로 요리합니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차고 넘쳐도 자신들의 창작 소설이 재밌다면 그만이에요. 혹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처음 드는 생각은 그냥 조용히 넘기자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저도 부딪혀 봤기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해자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 피해자들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만히 있어야 자신들의 소문이 결국 멈출 것이라고, 혹은 당신들이 조용히 있어야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곧 소문 유포의 멈춤을 의미한다고 당신을 속이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명예훼손의 소문을 진짜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침묵을 깨고 진실을 직접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소극적인 침묵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목소리에 의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소문을 키우고 진실만이 그 소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하지 않을 때 그들의 비상식적인 창작 소설을 비로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마십시오. 진실은 침묵 속에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행동으로 그 진실을 밝혀낼 때에만 침묵 속에 숨겨져 있지 않고 진실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의 과정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더욱이 내 얘기가 아닌 내 아이의 이야기를 오로지 질투심에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이야기를 해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가 다 커서 아니면 내 상처가 굳어버린 후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해야 해요. 당신의 진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진실의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부딪혀 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황도금이었습니다.